조금 아까 우리가 본 소나틴의 1악장은 바로 소나타 형식을 간단하게나마 보여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나타라고 그러면은 이 전체인데, 단 이제 건반악기 피아노 소나타는 작은 형식이기 때문에 이 3악장이 빠져요. 3악장에선 생략이 되고 3악장이 빠져서 1, 2, 3악장 이렇게 돼요. 3악장 빠름, 느림, 빠름인데 1악장은 빠르고 대부분 소나타 형식, 2악장은 느리고 서정적인데 3부분 형식 혹은 소나타 형식일 수도 있고 변주곡 형식일 수도 있고요. 3악장은 다시 빠르고 경쾌한 춤곡의 리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소나타 형식이나 소나타 론도 형식, 이 대부분이에요. 소나타 형식이나 소나타 론도 형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피아노 소나타를 진짜 들여다봅시다. 그런데 세 대가 하이드, 모차르트, 베토벤이 있죠. 하이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소나티네에서 잠깐 살펴봤던 주제, 모티브, 가공 기법, 주제를 모티브로 잘게 쪼개서 가공하는 기법, 혹은 다른 말로는 발전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를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기법을. 그래서 후세의 모차르트나 베토벤, 후세에 많은 작곡자들한테 이 소나타는 이런 방식으로 작곡을 해라 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모차르트는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크게 발전적이거나 실험적인 측면은 없지만은 두드러진 선율성, 그러니까 노래가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표현적인 면에서 반음계적인 화성이라든지 강약 대비, 폴테, 피아노 대비, 이런 악기의 표현력 활용이 뛰어났습니다. 그 소나타들. 그래서 모차르트 소나타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많이 연주되고 있고, 베토벤도 또한 그런데, 베토벤은 이 두 사람과는 달리 피아노 소나타가 자기 주종목이었어요. 32개 피아노 소나타에서 어떤 자기의 실험을 피아노 소나타에서 했어요. 그래서 낭만적인 면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아노 소나타들이 역시 모차르트나 마찬가지로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연주도 많이 되고 있죠. 이 피아노 소나타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는데 피아노의 표현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그러니까 포르테라든지 스폴잔도라든지 크레센도 아주 굉장히 장대한 음에서 굉장히 작은 음에 이르기까지 피아노의 표현 가능성을 극대화했어요. 그 다음에 구조 면으로 보자면은 피아노 소나타를 4악장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소나타를 작은 귀여운 장르가 아니고 마치 교향곡과 같이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4악장 구조의 3악장이었던 교향곡에서는 미뉴엣이었는데 미뉴엣은 우아한 춤곡인데 이것을 스케르초로 대치했어요. 그러니까 스케르초는 좀 더 리드믹한 이러한 춤곡이거든요. 이렇게 피아노 소나타를 굉장히 진지한 장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피아노 소나타가 실내악적이고 교육적,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 주로 귀족 부인, 귀족 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 곡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면적이고 주관적이고 강인하고 아주 대규모의 곡으로 아무나 칠 수 없는 그런 곡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16의 3, 피아노 소나타, 작품 57, 피아노 소나타 열정,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곡이죠. F 마이너인데, 이 곡의 3악장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피아노의 구조를 실험을 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내가 피아노 전공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듣기에 나오는 곡들은 여러분한테 이거를 막 외우라 이런 게 아니고 이 곡의 전체 구성이라든지 실험적인 측면,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베토벤이 어떻게 피아노 건반악기 소나타를 통해서 피아노 소나타의 성격을 변화시켰는지 보자 이거예요. 이 곡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면 돼요. 우선 이 3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전체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험적인 측면이, 진보적인 측면이 좀 보이는데 내가 조금 아까 3악장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피아노 소나타가. 물론 4악장 소나타도 베토벤이 많이 썼죠. 이렇게 대규모로. 근데 여기선 다시 3악장으로 돌아오는데 더군다나 1악장은 소나타 형식, 근데 2악장이 변주곡 형식인데 3악장과 연결이 돼요. 3악장과 연결이 되도록 썼어요. 변주곡 형식에서 3악장은 소나타 형식인데 왜 그랬을까요? 무슨 효과를 노린 것일까요? 여기가 바로 그 2악장에서 3악장으로 아타카 알레그로를 바로 연결해라는 대목인데 들어보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같은 이 감화음을 사용해서. 빠르게 보자면은 1악장이 알레그로고 2악장은 느린데 2악장에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알레그로. 그러다가 이 3악장의 코다가 이제 프레스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빨라지는. 그래서 베토벤이 1, 2, 3악장을 마치 하나의 움직임, 1악장, 2악장, 3악장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또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작곡을 의도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3악장만 놓고 봅시다. 3악장만 놓고 볼 때 3악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알레그로, 프레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레스토는 이제 코다에서 빨라지는 건데 이 악장은 소나타 형식의 균형을 변형시켜 음악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음악의 역동성이란 것은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데 앞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 그러한 성격. 근데 이게 소나타 형식인데 보통 소나타 형식 3악장에서 쓰일 때는 춤곡 형식이라서 경쾌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음악의 역동,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경쾌한 게 아니고 더 무겁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변형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제시부의 반복을 생략을 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보통 제시부가 반복되죠. 왜냐하면 주제가 제일 주제 나오고 조성도 나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듣는 사람들한테 조성과 주제를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시부가 보통 반복이 되고 오히려 발전부, 재현부는 반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전부에서 약간의 긴장이 형성되고 재현부에서 긴장이 해소되니까. 그리고 코다는 보통 꼴이라고 그런 코다죠. 그래서 여기서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곡을 끝맺음하는 그러한 성격의 부분이 바로 코다인데 꼴이라는 말 그 자체대로. 근데 이제 제시부가 반복이 생략되고 오히려 발전부와 재현부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코다의 길이가 이게 길어져요. 제시부의 반복을 생략하고 바로 발전부로 감으로써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음악의 역동성. 다시 각인시키는 거 필요 없고 빨리 앞으로 가자. 근데 여기는 왜 반복했을까요?
발전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신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재현하면 사람들이 끝나는 걸 기대하는데, 다시 발전부로 가니까 사람들이 또 놀라, 이게 또 웬일이냐, 이게 또 왜 또 이게 반복되지? 언제 끝나지? 그러니까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더 길게 함으로써.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재현이 다시 됐으니까 이제는 코다로 가야 됐지 하는데 코다가 이만큼이나 길어요. 코다를 보는 이 코다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은 베토벤의 아주 상습적인 수법이에요. 그래서 마치 코다가 클라이맥스 역할을 한다.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표현에서도 엄청난 표현을 이제 가져다 주는데 이 악보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끝나는 듯 하다가 여기에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프레스토로 가면서 더 빨라지고 스폴잔도 폴테시모와 피아노의 대조 스폴잔도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여기 봅시다. 스폴잔도 끝없이 나오죠. 스폴잔도가 여기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또 크레센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로 끝을 내게 하는 거죠. 코다의 역할이 그냥 곡을 끝내자가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있는 힘까지 다 내서 에너지를 발산하자 이거든요. 클라이맥스가 여기 와서 있어요. 클라이맥스가 보통 발전부에 있는데 네, 이러한 것 제시부가 반복이 생략되고 코다의 길이와 역할이 확대됐어요. 그런 것들 있고 이제 형식의 변형이 왔다. 두 번째는 주제의 변형이 있어요. 주제가 보통 우리가 주제 그러면은 어떤 선율을 생각하잖아요. 아름답거나 아니고 선율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티빅한 짧고 강렬하고 리드믹한 주제로 그 대신에 선율보다는 전체적인 음향에 집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3악장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제1주제는 여기서 시작을 해요. F 마이너에서 이런 이거는 무슨 주제 같지가 않고 아르페지오죠. 그냥. 그다음에 여기도 자, 이런 주제 그리고 여기도 주제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 부점에 의한 이런 주제가 왼손에도 나오지만은 특별히 뭐 멜로디카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제2주제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거 C 마이너로 이런 주제인데 이것도 특별히 뭐 이걸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할 뿐이지 특별히 멜로디칸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주제가 제1주제 리드믹하기는 한데 리드믹하긴 하지만은 모티브적이지 주제 같지는 않거든요. 짧거든요. 그 대신에 멜로디에 집중하는 대신에 전체적인 음향 처음부터 끝까지 아르페지오에 의한 어떤 화성의 연속인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 점들이 뭐예요?
16분음표로 계속되니까 음악의 역동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들어서 그 멜로디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시끌시끌하면서 16분음표로 진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뭘까요? 음악이 어떤 한 지점에서 그걸 음미한다기보다는 전체를 하나로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돌진한다. 물론 이 곡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데 그거를 위해서 소나타 형식의 여러 가지 요건들, 형식이라든지 주제라든지 그런 요건들 그런 거를 파괴시켜가면서 혹은 변형시켜가면서 그 효과를 얻으려 하는 거죠. 이것은 고전적이라기보다는 낭만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전적은 형식의 균형과 그런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균형이나 이런 법칙보다는 개인의 어떤 의지, 개인의 성격 이게 더 우위에 두었다는 데서 낭만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소나타라는 형식 안에서 이제 그것을 표현했다 이거죠. 베토벤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그러한 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